뉴스 모두에 말씀드렸던 노무현의 남자가 될 뻔했던 김한길 전 대표. 왜, 언제부터, 무슨 이유 때문에 친노계와 등을 지게 됐을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소설 여자의 남자로 장안을 뒤흔들었던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비운의 진보 정치인의 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의 사위, 그리고 톱 여배우의 남편, 장관 했고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1야당 대표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다 통틀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력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사로 1997년 DJP 공동정권 창출에 기여한 뒤에 청와대 정책수석, 그리고 문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선대위 미디어 선거본부장을 맡았고요. 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던 상황에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대표를 맡아서 국면을 반전시켰습니다. 당선 뒤에는 인수위 기획특보를 맡으면서 노무현의 남자의 길을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DJ 정부와 신권력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지만은 이념적인 간극도 컸고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지역 기반도 다르고 구성 인사들의 출신 배경도 많이 달랐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상징되는 이 틈새는 친노가 주도하는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후에 이어졌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친노와 사실상 등을 진 시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2002년 말 2003년 초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청와대에 입성을 하지 않았고 386 친노 핵심 세력에 의해서 김한길 등 DJ계 대선 공신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실패한 정치 실험이다라면서 친노계를 비판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한길은 중도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을 주도하면서 친노계에 반격을 했습니다. 친노 패권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새 당 이름에는 중도, 통합이라는 말을 넣어서 친노의 노선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남겨진 친노 세력이 이른바 기획 탈당으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획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은 노무현 프레임이고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재창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야권이 재통합을 하기는 했지만 대선에서는 패했고 김한길은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불안하게 동거하던 양측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에 당권을 놓고 충돌합니다. 김한길 후보는 친노 좌장 이해찬 후보와 정체성 공방을 벌입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앞서갔지만 이른바 모바일 표심에서 뒤지면서 0.5%포인트 차로 당권을 넘겨줍니다. 당권을 넘겨준 비노는 대선 후보도 친노계 문재인 후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대선 패배 후의 책임론 속에 2013년 5월 김한길 전 대표는 친노가 밀었던 이용섭 의원을 누르고 마침내 당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서 친노 주도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친위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재보선 패배로 결국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김한길은 다시 친노와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전례를 봤을 때 다시 양측이 손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양측에 쌓여왔던 감정 그리고 확인된 노선의 차이를 감안하면 그 가능성,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은 2003년, 2007년보다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로 버티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에 굴정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으로 찍히는 그런 정치 말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 정치와 싸우고 참고 견디는 동안 저도 불행했습니다. 바른 정치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게 남은 힘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면 저도 무척